12운성에서 이제 우리가 양포태를 했었어요. 양포태. 자, 양포태란 것은 양간의 12운성을 얘기하는 건데, 양간. 그죠? 그 양간의 12운성을 하면서 병을 기준점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쫙 드렸었죠. 네. 그 다음에 음포태라는 말이 있는데, 음포태는 음간도 또한 12단계를 거쳐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네, 세력을 가지고. 즉, 우리 양포태 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앞 시간에 했던 거 기억을 한번 떠돌려 봅시다. 자, 인에서 뭐 한다고 했죠? 장생. 그죠? 묘에서 목욕. 그죠? 진에서 관대, 사에서 걸로, 오에서 제왕. 자, 여기서 뭔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그 뜻을 가장 크게 펼쳐냈죠. 자, 그 다음에 미에서 뭐가 되죠? 쇠지. 그 다음에 신에서 병지. 그죠? 그 다음에 유에서 사지. 자, 요때는 뭡니까? 굉장히 유와 묘, 요 자리. 그 목욕지와 사지는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술에서는 뭐가 되죠? 인묘지. 요때 뭔가 모양을 나타내었다가 가장 왕성하게 했다가 그 다음에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해는 절지, 이제 자는 태지, 축은 양지. 그죠? 그러면서 요 구간은 드러나 있는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은 드러나지 않은 구간, 요렇게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요게 저번 시간. 그러고 보니까, 요 병이라는 놈은 뭔가 인과 오와 수를 기점으로 해서 그 기운이 생성되고 펼쳐지고 다시 또 이제 사라진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가 볼 때는 묘지로 사라진다고 보지만 요때 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기운을 싹 보듬고 숨겨놔야 해자축일 때 그 화기가, 즉 이건 여름의 기운이 겨울이 왔을 때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또 12신사라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 어쨌든 인호수를 궤도로 해서 뭔가 병이라는 놈은 뜨고 지고 하는구나, 요게 이제 나타나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지지할 부분 할 때 4살 터울은 궁합도 안 본다라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곧 삼합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딱 보니까 병이라는 놈이 인호술 요것도 4칸씩 가서, 그죠? 요렇게 궤도를 이루는구나. 그러니까 인, 오, 술은 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삼합을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삼합을. 그죠? 삼합은 뒤에 가서 지지대 지지신살에서 다시 해드립니다. 자, 기존에 이제 12운성을 했으니까, 병이라는 놈은 이렇게 도는구나. 그러면 요거는, 병의 구간이 이렇게 돌겠구나.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목은 어떻게 돌겠습니까? 목은 해, 묘, 미를 따라서, 돌겠구나. 그죠? 여기 목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요 간목이라는 놈이 장생, 제황. 그다음에 묘지. 요렇게 흘러가는 걸 묶어서 요렇게 표현을 해놨구나. 요렇게 이제 응용이 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묘 말고 신자지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수가 겨울이 태어나고 가장 왕성하게 자기의 활동력을 펼쳐내고, 그 다음에 다시 수그러들고, 그죠? 요걸로 해서 요게 보통 임수가 돌아가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임수가.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는 자동빵 먹겠죠. 사여축은 금의 운동, 그죠? 보통 대표적으로 경금의 운동. 요게 12운성적으로 장생, 제왕, 묘지를 이런 식으로 들고 나고 하는구나 해서 이제 삼합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삼합이. 자, 요거는 이제 양포대를 했으니까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음포태는 뭐냐? 그러면 음포태는 그 옛날 그 적천수에 보면 그래요.
을목이 해에 산다는 것은 오행 상생상극의 이치에 어긋나서 음포태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잘못됐는지 맞는 말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수생목 한다 했어요. 수생목. 수생목 하니, 즉 갑은 어떻게 됐어요? 갑은, 갑이라는 놈은 해에서 장생을 받아서, 그죠? 그러니까 요걸 조금 확장해 본다면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유술 해서 다시 해로 가겠죠.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해라는 것은 여기서 장생이 될 것이고, 그죠? 오교, 반대, 걸록, 제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는 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돌려보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뭔가 해에서 장생을 해서, 자, 요거를 갖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보통 해에서 장생하고 묘에서 제왕을 이루고 미에서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표현을 요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뭔가 이렇게 그래프를 많이 그리는 거 보셨죠? 아, 요게 12운성이 뭔가 시작점이고, 그리고 세력을 쭉 펼쳐내다가 최고로 세력을 펼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인묘를 해서 자기의 세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형, 형체가 없는 모습을 있고, 여기는 유형이 되더라. 요 설명이거든요. 이 그래프라는 게. 그러면서 우리가 요 목욕이라는 놈은 뭔가 씻겨 나간다, 오물을 털어버린다, 이런 개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책들은 보면 여기를 약간 출렁임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책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표시는 이게 조금 더 맞겠죠. 네, 오물을 씻어내는 동작이라서. 자, 요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 그러면 가을에는 어떻습니까? 초목이. 다 떨어지죠. 네. 자, 아주 예를 들어, 원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예를 쉽게 들기 위해서 갑을 나무라고 보고, 다년생이죠. 그 다음에 을을, 즉, 잔디라고 보세요. 잔디. 잔디. 이거는 1년생이란 말이에요. 자, 1년생 풀이든, 다년생 나무든, 가을에는 어떻게 돼요? 잎을 다 떨어뜨리고 우수수, 그죠? 떨어지면서 이때는 세력이 없는 게 정확하게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해자 축에서는, 자, 나무는 어떻게 해요? 자, 해월에 보면 나무 끝이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이런 식으로 있다 보면 가지 끝에 보면은 씨름 같은 게 조그맣게 튀어나와요. 해월에. 그게 곧 요 장생의 의미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겨울에 잔디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풀이 파릇파릇 있습니까? 솟아나는 게 있습니까? 자, 여기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1년생 풀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다 마르고 씨앗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씨앗으로만. 맞죠? 예? 그러면 을목은 여기의 모습이 갑목처럼 새로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모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웅크려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간이 생하는 자리, 그 다음에 음간이 사하는 자리, 기억나십니까? 음생양사, 그 자리가 같다라고 한 거예요. 즉, 요 오에서는 갑목이 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을목은 여기에서 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양간은 실제로는 기운적인 표현이에요. 보통 남자로 많이 비유를 하죠. 남자, 허풍을 많이 뜬다, 아니면은 실속을 많이 차린다. 한 잔 들어가면, 그죠?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냅니다. 그죠? 여자, 이 음포 때는 이게 실질적인
실질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인 것, 실질적인 것. 어쨌든 인묘지 봄에는 초목이든 나무든 풀이든 어떻게 다 파릇파릇 자기의 역량을 발휘를 하죠. 그래서 요때는 각과울이 그래 뭔가 세력이 센 걸 알겠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오미 이거는 뭐예요? 여름이죠. 여름 맞습니까? 사오미가 여름이죠. 지금하고 계절이 반대라서 전혀 안 와닿으시는 거예요. 이 여름에 한번 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는 거죠. 산도 말고 뒷동산에만. 그러면 이게 보면은 이 간목이라는 거는 뾰족히 위로 솟아오르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고, 을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다 보면 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옆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모양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름에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잔디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파릇파릇 아주 넓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넓게. 그래서 양간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렇게 새로운 기운이 탄생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음간은 넓게 퍼져 있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넓게 퍼져 있다는 의미가. 자,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참, 이거 그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나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 같은 경우에는 장생을 어디에서 하냐면 자에서 해요. 자에서. 자, 자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월이라고. 이거는 한겨울이죠. 자, 한겨울에 눈이 내립니다. 펑펑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부산은 안 내립니다. 분명. 부산은 안 내리는데 눈이 내리면 펑펑하게 온 천지가 다 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장하게 펼쳐져 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적인 실속도 기운적인 요소를 따라가는 것보다 음간을 편제로 썼을 때 이게 장의 모양이니까 오히려 더 실속 있고 금액이 더 큰 단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양간은 생의 의미라는 게 기운이 뭔가 새로 신생한다는 의미라서 그 크기가 작아요. 그런데 음간은 장생한다는 의미가 넓게 퍼져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장생의 구간에서 재물 획득을 볼 때 음간을 편제로 쓸 경우가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음간이 보면은 을도 있고, 그죠?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는 표현적인, 기운적인 표현이 애매하니까 요거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신이 있고, 개가 있어요. 맞죠? 양간은 이거는 쭉 이제 쉽죠? 아시겠죠? 음간 같은 경우는 을은, 자, 여기서 오에서 장생한다 했으니까, 한여름에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여름에. 온 천지가 풀밭이라는 거예요. 풀밭. 파릇파릇. 초목이. 풀밭으로 펼쳐져 있는 모양. 요거는 해결이 됐죠? 자, 그러면 정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돋보기가 있는데, 자, 태양이 이렇게 딱 뿌려지고 있어요. 이 돋보기를 대놓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태양빛이 이렇게 모여들죠? 그죠? 그러면 요 태양빛이 오는 것을 병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끝에는 어떻게 돼요? 왜 학교 다닐 때 창가에서 많이 장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손등 태워 먹기라면서. 그럼 여기에는 뭐가 난다? 열이 발생을 하죠. 그죠? 즉 이게 바로 정이라는 거예요. 정. 뜨거운 열기.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 자, 그 정은 어디에서? 유에서 이제 장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삼복더위라 그러죠. 삼복더위. 그런 말 안 쓰십니까? 저 복날에 저 닭 안 드십니까? 분명히 여름은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을이 왔는데도 여전히 덥더라는 거예요. 덥다. 태양의 기운은 어디? 인에서 장생해서 어떻게? 요 신유술로 가면서 기운이 세잔해진단 말이에요. 기운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가을에는 시원해야 되는데 왜 덥냐 이거예요. 그러한 열기가 이 6월에서 장생하는, 즉
음간 정이 장생하는 기운 때문에 덥다라는 거예요. 덥다. 자, 그 다음에 신은 아까 장생 자월해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는 요게 보통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세요. 왜 개가 묘에서 장생을 해요? 그런다고요. 자, 이게 뭡니까? 이슬이죠. 이슬. 맞습니까? 개수가 이슬 아닙니까? 저만 이슬로 아시는가? 자, 그런데 요 개는 묘에서 장생을 한다고요. 묘에서. 자, 이걸 어떻게 현상으로, 자연의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식물을 한 번도 안 키워보시니까. 자, 묘월에 가시면 이 파리들을 곳곳에 이슬이 촉촉히 전 대지 위를 쫙 깔려 있어요. 식물 잎사귀를 보시라니까 나와 있다고. 그게 이제 뭐냐면 장하게 펼쳐져 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간을 보통 장생하니까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생의 의미로만 사람들이 고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식을 이제 12운성을 배우셨으면 인식의 전환을 하셔서 아, 양간은 그래 생이야. 은간은 장의 개념이구나. 넓게 퍼져 있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은간의 장생 구간을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갑을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갑과 을이 생지와 사지가 보면은 같이 돌아가요. 갑은 해에서 장생을 하고 을은 오에서 장생을 하는데 갑은 오에서 사지가 되고 을은 해에서 사지가 된다는 거예요. 적천수에서 이걸 갖다가 조금 오류를 범하기 쉽게 설명을 해놨다는 거죠. 이제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거 보니까 아, 을목이 왜 오에서 장생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보통 이제 12운성 요 표를 딱 드리면 대부분 다 공망에서 한번 띵 했다가 12운성 표 보는 순간 다들 내가 왜 이리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노 이러면서 책을 많이 접는 부분입니다, 이가.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12운성을 외우는 방법,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12운성 외우는 방법, 그죠? 자, 이것도 손바닥이면 다 외우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을 하나 더 추가로 드린다면, 자, 양간이 힘을 쓰는 구간이 있어요. 힘을 쓰는 구간.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양간은 장생에서부터 쇠지까지는 자기의 기운을 발휘해요. 드러난 모양으로서 기운 발휘를 잘해요. 그 다음에 음간 같은 경우에는 양지부터 제왕지까지 자기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발휘를 합니다. 단순히 을목만 보더라도 여름의 끝단 미월에 가도 계속 쫙 펼쳐져 있는 모양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월이 오면 갑자기 어떻게 된다? 잎이 가을에는 벼들이 어떻게 되죠? 색깔이 파릇파릇하다 누렇게 뜬다. 네, 바로 기운의 쇠락이 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양지까지는 음간 같은 경우에는 기운을 많이 자기가 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외우는 방법. 이게 기본이 록이에요, 기본. 록의 자리. 록의 자리에서 양간 같은 경우에는 순행. 음간은 역행.
요 키워드를 아시고 계시면 돼요. 외우는 방법은. 자, 로그의 자리라는 게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갑을 병, 정, 무. 병정, 무기는 같이 가거든요. 무, 기, 병, 신, 임, 개라고 했을 때 갑의 록지는 어딥니까? 인이죠. 을은 묘가 되죠. 네. 병은 사가 되고 정은 오가 됩니다. 경은 지지신이 되고 청간신은 지지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은 돼지해가 되고 개는 지자자가 돼요. 여기가 다 걸럭지가 돼요. 걸럭. 자, 요거에 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왼손으로 외웁니다. 왼손. 자, 왼손 쓰시는 분들은 오른손으로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금이 이렇게 막 가 있죠. 네. 자, 이거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자, 그래가지고 네, 뭐 손톱이 좀 나 있겠죠. 이렇게 좀 나 있는데. 자, 여기 손 같습니까? 네. 네. 자, 여기에 해놓고 어떻게 쓰냐면 딱 요 세 마디를 쓰는 거예요. 요 세 마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른 책은 요 네 마디를 쓰는 책도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 마디를 하는 게 제일 손쉽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접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여기를 북쪽이죠. 생각해 본다면. 그럼 여기가 남쪽이 될 것이고, 수라니까. 그러니까 수, 하. 그럼 여기는 동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가을, 서쪽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방위별로 배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 북쪽이구나, 남쪽이구나, 동쪽이구나, 서쪽이구나. 자, 그리고 나서 요면, 요면,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면, 요면. 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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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면. 이런 식으로 12개를 등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인을 쓰는 거예요. 인, 묘. 색깔을 틀리게 해주는 게 보기가 좋으시겠죠. 인, 묘, 진. 그 다음에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자, 이렇게 하고. 자, 양가는 어떻게? 순행이라 했죠. 순행이란 말은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시계 방향. 음가는 반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예를 들어서, 갑의 12운성을 알고 싶다. 자, 갑의 록지가 어딥니까? 인이죠. 그러니까 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맞습니까? 네. 쉽게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옛날 좀 도사분들 비슷한 분들 이러시잖아요. 그죠? 이게 짚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네. 이러면 표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다. 그 다음에 을은 어떻게 됩니까? 묘가 록지라는 거예요. 록, 제왕, 쇠, 병, 사. 그죠? 사지로 그대로 가죠? 묘, 절, 태, 양, 오가 장생. 그죠? 목요, 관대. 그대로 그냥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쉽죠? 네. 이렇게 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 게 병정하고 무기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냥 쉽게 또 하나로 묶어서 바로 또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다른 거 어려운 거 하나 해봅시다. 어떤 게 어렵습니까? 다 쉬워 보이는데 이제 이제 다 쉬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해본다면 너무 쉬워서 이제 할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책 볼 때는 몰랐는데 설명 한번 들으니까 바로 해야겠다. 더 하지 마시죠. 바로 진도 나가시죠. 그렇게 됩니까? 하여튼 요런 식의 원리에 의해서 요 손가락 요것만 돌리실 줄 알면 이제 바로 12연속은 바로 찾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도사님이 되면 이제 요거 안 짚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안 짚고. 저는 이게 이제 인묘지를 가지고 많이 외웠거든요. 인묘지. 예. 이제 인묘지라는 게 진술충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술, 충리. 자, 요래 놓고 아, 진은 이미 인묘를 하는구나. 양감만 적어볼게요. 술은 병과 무가 인묘를 하는구나. 축은 경이 인묘를 하는구나. 미는 갑이 인묘를 하는구나 라고 이제 외우기는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음간이 인묘하는 게 있어요. 진은 신금이 인묘를 하고, 그 다음에 병은 을목이 인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축은 뭐가 인묘를 하냐면 정화하고 기토가 인묘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인묘를 하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 요거는 진은 뭐예요? 신자진의 궤도를 달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술은 인오 술의 궤도를 달리고, 축은 사유 축의 궤도를 달리고, 미는 해묘미의 궤도를 달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임은 요거는 그냥 거저로 먹었죠. 장생, 제왕, 묘지. 그죠? 이렇게 보고, 신은 여기에서 장생인 거예요. 장생, 제왕, 묘지. 그죠? 좌에서 장생, 신에서 제왕, 진은 묘지가 된다는 거예요. 음가는 거꾸로 돌아가죠. 그죠? 거짓말 같으십니까? 표를 찾아보십시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는 인호술은 병이 장생, 제왕, 묘지. 무토도 똑같아요. 장생, 제왕, 묘지로 가죠. 그러면 을목은 자, 요 오에서 장생을 한다는 거예요. 오에서 장생. 그리고 인에서 제왕지, 술에서 인묘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가는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음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요 흐름이거든요. 사유축 같은 경우에 경금이 사에서 장생, 유에서 제왕, 축에서 인묘지. 그죠? 그러면 정화는 유에서 장생, 사에서 제왕, 축에서 인묘지가 돼요. 그 다음에 갑은요. 해에서 장생, 묘에서 제왕, 미에서 인묘. 그 다음에 개는 아까 마찬가지로 묘에서 장생, 해에서 제왕, 미에서 인묘지를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대로 된 그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호술 기준, 병을 기준해서 화국을 이루는 조건을 보시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요거는 제가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제가 쓰는 방법이고, 원래 그래프는 12운성의 도표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완만하게 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흘러요. 다시 여기에서 인이 되겠죠? 이런 12운성의 궤도의 흐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표현을 한다면 여기서 약간 출렁임 발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요 앞에 여기까지 있죠. 여기
요거는 병화가 힘을 쓰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 병화 요건 뭐예요? 기운적인 표현이죠. 기운. 그죠? 그리고 그게 실제적인 열로 드러나는 공간은 어디냐면 사오미에서부터 이렇게 술까지. 여기가 그 정화의 양지잖아요. 맞죠? 여기가 장생지고. 맞습니까? 정이 술의 양지, 유의 장생지, 신의 목욕지. 이렇게 음가는 거꾸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화잖아요, 정화. 요 실제적이죠, 실제로 드러난 열의 기운이란 거죠. 맞죠? 가을에 덥다 아닙니까? 초복, 중복, 말복도 있고. 요렇게 원래는 요것도 하나의 양이요, 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음양의 표현. 또 드러난 것을 양으로 취하면 움츠러 들어간 것도 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은 이렇게 양과 음이 항상 공존하게끔 되어 있어요. 공존. 인간도 그렇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귀신이 돼요. 언제 귀신이 된다? 잘 때.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를 못하고, 입이 있어도 먹지를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하루에 한 번씩 인과 기를 왕래하거든요. 모든 운동은 이런 식으로 음양이 다 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도 음양이요, 이렇게 봐서도 음양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외우기 쉬운 방법이 이걸 설명해 드리니까 예전에 막 문의가 들어요. 선생님, 이걸 왜 쓰는데요? 이건 암기하시라고 제가 하는 것이고. 자, 요게 제일 기본입니다. 요 패턴으로 암기하시는 방법을 이제 12운성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뭡니까? 음양은, 이제 법을 한번 정해보자는 거예요. 음양. 우리가 배운 게 음양, 오행, 그 다음에 간지가 있어요. 그죠? 요 순서로 배워왔죠? 물론, 앞에 육친이 있긴 있어요. 육친은 일단 제어하고, 자, 요것만 비교해 봤을 때, 제일 큰 선행적인 개념으로서 음양이 무조건 1번이에요. 1번. 자, 그 다음에 텍스트들이 잘못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오행을 간지보다 선행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행은 뭡니까? 가는 운동이 몇 단계? 5단계 표현이죠. 5단계. 즉 오행이라는 요 5단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지는 몇 개의 표현이에요? 천간적인 표현이 있고 지지적인 표현이 있죠. 천간은 10행으로 표현을 해놨고 지지는 12행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요것만 비교해도 22개의 행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요걸 조합하면 10 곱하기 12 하면 60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60간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60년을 사신 분은 우리가 옛날에 뭘 했다? 환갑잔치. 요즘 그거 하면 욕먹죠? 왜? 과거에는 60년만 살아도 와, 장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가 보니까 그것도 나이가 애기 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차이인데 예전부터 이만큼만 살아도 한숨을 다 돌아가지고 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걸로 쳤다라는 거죠. 자, 어떤 게 더 정밀해 보입니까? 그죠? 이게 정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책들은 보면 옛날 과거 텍스트를 보시면 음양 오행 모르면 이거 잘못 빼왔다 한다고요. 격용 모르면 잘못 빼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 오히려 간지가 두 번째로서 선행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더 정밀하게 사주팔자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시간에서도 해봤잖아요. 자, 신일주가 병, 관성을 쓰는데 진이 왔을 때, 술이 왔을 때 내용이 판이하게 들려지죠. 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2운성으로 세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 그래서 다 오행으로 뭐 생극재화로 뭐 다 풀이한다는데 그거는 거짓말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든지 세분화되어야지 더 명확해지겠다. 그래서
이 간지를 우선하여 배워야 돼요. 그 중에서도 12운성이 정말 팔자 해석할 때 정밀도를 높이는. 이게 실제로 이것만 잘하셔도 유년도 사시면 됩니다. 1년 1년 신수 잘 봐드립니다. 기똥차게 맞춰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게 12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오행하고 저 12 간지하고의 한번 차별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무일주가 있는데 을을 관성으로 쓴다 했을 때, 예? 관성으로 쓴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문이, 세운이 해자 축년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자, 요 관성의 양상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오행을 배웠다면 어떻게 돼요? 수생목하니 남편이 어떻게 된다? 잘 나가겠네. 그렇게 해석을 하기 쉽죠? 근데 저희는 12운성 음포태를 배웠어요. 자, 여기는 무슨 지가 되죠? 그죠? 쇠병사지로 가니. 그러니까 요거 안 봐도, 자, 초목이 한겨울에 어떻게 된다?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없잖아요. 씨앗의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활동성이 어떻겠다? 운신의 폭이 어떻겠다?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병중이겠다. 그렇게 해석이 가해지잖아요. 사지병지가 뭡니까? 아파고 골골고 아야지야 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12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을서방을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무가 갑서방을 쓰는 거 하고, 자, 오행으로 봤을 때는 다 목이에요. 수생목하는 게 여도 잘 나가고 여도 잘 나간다. 글자가 틀린데? 그럼 왜 이걸 글자를 똑같이 적어놔야지, 그죠? 왜 다르게 적어놨냐는 거예요. 자, 요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장생목욕 관대니까 남편의 사회적 활동력이 좋아진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편관이잖아요. 편관은 치우친 관이죠. 살면서 금전, 애정, 건강에 하나의 치우친 남편이 남편 떡을 이루는데 그래도 요 운에는 잘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는 정관이죠. 나왔듯이 짝짝 맞죠? 정말 좋은 서방인데 이 운에는 어떻게 된다? 비실비실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상생상급으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이래서 12운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12운성은. 그럼 저기서 정관하고 편관하고의 내가 무라고 했을 때 네. 정관하고 편관하고 같은 어떤 물체나 사람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걸 달리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다르죠. 여기는 편관이잖아요, 편관. 편관이고. 네. 여기는 정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정확한 남편 덕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여기는 이미 치우친 남편 덕이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럼 원 남편하고 치우친 남편하고의 해석이 원래 또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그러니까 떠나서. 예, 일단 떠나서 자, 요거는 이미 네. 내가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드는 서방이라 나를 윽박지르고 구박하고 막 목 조르는 서방이라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는 서방이라 이미 서방의 태생적부터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도 운때는 이쪽이 안 되고 그렇죠. 여기가 운때는 이쪽이 좋은 그렇죠. 요 운은 예, 요 운이 오면 인묘준이 운이 왔을 땐 둘 다 잘 나가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크게 대별되는 게 나쁜 남편이라도 더 내한테 덕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오미 같은 구간은 어떻게 돼요? 확장히 해석한다면 사오미 구간은 얘의 힘은 줄줄줄 떨어지겠죠? 대신에 얘는 잘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안 좋은 남편도 쓸 때가 좀 있네요. 그렇죠. 왜? 그래서, 네. 음양이니까
잘 나가는 구간, 안 나가는 구간. 아까 제가 앞에서 요 그림 할 때 뭐, 여기는 양이 쓰는 구간, 여기는 음이 쓰는 구간이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자,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해석의 차이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면은 평가는 좀 안 좋고 정가는 전자는 좋다고 이렇게 해석을. 그런데 그것도 이제 남편이 활기차게 기운을 펼칠 수 있는 운이냐, 아니면 쪼그라들어 있는 운이냐가 차이가 나겠죠. 그걸 뭘로서 관찰한다? 12운성의 논리로서 관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게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이 12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포태, 음포태 둘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다른 책에서 공부하신 분은 양포태는 맞아, 음포태는 아니야 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포태도 존재를 하고 양포태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기준지어서 적용해 줘야지만 사자, 팔자, 풀이가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해자축 인원 운일 때 이 을목 쓰면은요, 보통 병중이거나 아니면 햇빛을 못 보거나 감옥을 갔거나 아니면 사회 말리 떨어져 살거나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밑에 12운수는 안 하고 위에 거만 봤을 때는 왼쪽 저기 정관이 평균보다는 좋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만 그렇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오행만 안다면 이 운이 왔을 때 그냥 이걸 뭉퉁거려서 수운이 왔으니 수생목하니 야도 좋고 야도 좋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연히 12운성을 하면 요 운의 야는 좋아지는데 야는 안 좋아진다. 그게 바로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이 운이 왔을 때, 여름이 왔을 때는 얘는 안 좋아지는데 얘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활동력을 펼친다는 거죠. 장하게. 그러면 이게 제가 의문되는 게 이제 12자이기 때문에 네? 동등하게 좋고 동등하게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이 자체가. 동등하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간에 따라서 내 구간을 나눴을 때 을이 좋아할 그런 이 득볼 구간의 범위라든지 그렇죠. 갑이 좋아할 범위라든지 이런 게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구간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자, 이제 갑을을 했으니까 해, 자, 축, 인, 묘진, 사오미, 신, 유, 술. 다시 해로 가죠. 그죠? 자, 요 구간에서 한번 쫙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자, 미, 해. 자, 요렇게 12운성의 그래프는 그려져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약간 출렁임 발생한다는 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 요 간목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을 때 간목이 기운을 쓰는 구간은 제가 쇠지까지 쓴다고 했어요. 쇠지까지. 자, 그러면 요 진이죠, 진.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구간은 갑이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기운적인 요소라서 이때는 보통 신생, 새로운 일에 가담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때는 폼 잡는다고 돈을 써요, 원래는. 목욕, 오물을 씻어버린다. 그 다음에 이제 축에 가서는 관대, 꼬라지를 갖추니까 더 똥폼을 잡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인묘진에 자기가 굉장히 활동적이게 사용한다는 게 간목의 운기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쇠지를 지나면 병사묘에 가서는 이게 나중에 12신사라고 엮이는데 병지가 역마하고 비슷해요. 역마살. 털어옮기게 된다든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힘을 못 쓰다가, 자, 을목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을목. 을목은 여기에서부터 요 인까지. 요게 을목의 사용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묘진은 원래 갑이든 을이든 다 자기의 세력을 펼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오미에서도 을은 장이란 말이에요. 장. 넓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봤을 때 얘는 뭐예요? 식상이죠, 육친상. 을의 기준으로 해서 식상. 즉, 음간은 식상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기운을 다 쏟아 부어버려요. 그래서 요때도 이제 활동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단, 미운을 지나서부터는, 요때서부터는 음간은 굉장히 위축. 즉, 달의 모양을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달. 달이 보름달도 됐다가 아예 안 보일 때도 있죠. 그만큼 불신작용이 강한 게
은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때는 메롱메롱 업지롱 하는데 보면은 요 신중의 열이 싹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천간 배웠을 때 을경합이라 합니까? 안에 싹 숨어가지고 나는 업지롱 이란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굴신장으로 굉장히 잘 싹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장간 할 때도 뭡니까? 그런데 제가 업무 쓰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행해서 네. 내가 여자 같으면은 평가 본다는 정관이도 보는 것이 야, 남편 덕이 정확하게 낫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보는데 구간적으로 봐서는 지금 을이 구간이 갑보다는 지금 평가보다는 구획이 작단 말입니다 이게. 그 좋은 힘쓰는. 아.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구간.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구간 같아요. 구간이든 정관이든 구간이 달라 그렇지. 그게 똑같이 내 남편이든 애인이든 네? 똑같이 내한테 덕을 준다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그러니까 내한테 덕을 주는 게 아니라 덕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인 주체, 그때는 요거 지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활동력을 펼치는 구간, 못 펼치는 구간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개념은. 자, 을일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을일간이 어디에서 활동력을 펼치느냐는 거예요. 을일간은 인에서부터 미까지 자기의 활동력을 펼치는 구간이에요. 그런 얘가 만약에 인에서 미까지 세운을 만났다면 얘가 활동을 많이 펼치죠? 딱 뜯겨보니까 무일주라. 그럼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남편이 나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인에서부터 미까지는 해주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갑일주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갑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활동력을 펼친다? 해에서부터 진까지 활동력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뜯겨보니까 무일주라. 그러면 평관이잖아요. 이미 치우친 남편 덕인데 그 치우친 남편 덕이지만 그래도 활동력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데 정관보다 좋겠다 나쁘겠다? 정관보다는 못하더라.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성분 같으면 남편이 잘 나가야지 내가 또 찬물에 손 안 담가도 되고, 그 다음에 남편 내가 빌빌거리는데 우리 와이프가 잘났다, 돈 잘 벌어온다, 그 덕은 뭡니까? 그걸 내가 짝지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얘가 활동력을 가지면 그만큼 나는 반대급부적으로 부가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막 중고급의 통변론을 지금 여쭤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개념 잡아두셔야 할 것은 얘가 언제 세력을 갖고 얘가 언제 세력을 갖는지 아는 것과 실제로는 양간, 은간이 쓰이는 구간이 다르구나.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기초는 그냥 양간이고요, 은간이고요. 얘가 풋에 들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용어 설명하고 끝나는데 좀 보기보다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하여튼 자,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여튼 양간과 은간은 뭔가 세력을 달리해서 나타내는 구간이 틀리구나.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자 입장으로 한번 봅시다. 남자 입장으로 그러면. 자, 남자 입장으로 내가 무일주든 기일주든 모르겠는데 임수를 뭐로 쓴다? 재성으로 쓰죠. 그죠? 이미 재성이 되면 정제든 편제든 될 거 아닙니까? 진년을 만났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 그렇죠. 마누라가 붙으면 아파가지고 하거나 돈이 한 푼도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묘지로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무의 상태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맞죠? 묘. 그 다음에 사에는 절지죠. 더 없다. 돈이 없는데 더 없어지네. 그 다음에 오로 가면요. 태지죠. 폼은 잡을 수 없으나 이제 조금 생겼네. 돈이. 그죠? 그 다음에 미에 가서는요. 이제 적금 좀 붓고 하겠네. 그런 식으로 양적으로 단위가 틀려지게끔 통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만약에 진운에 마누라가 있다면
어떤 모양이겠다? 비실비실하게. 예, 병중이거나, 그죠? 아니면 사회적 활동력이 아예 없거나, 만약에 얘가 설칙으로 돌아다닌다면, 아, 됐고 해외 나와 있겠네. 즉, 기러기 아빠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근접하여 있으면 묘지에 들어간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의 해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곳, 그리고 정밀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 이 12운성이라는 겁니다. 12운성. 자, 하여튼, 음간하고 나니까 1시간이 가뿐네.